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이론 강용 첫 번째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인트로 영상을 올린 다음에 질문 하나 받았는데 일단 줌 강의요. 줌 Q&A 세션은 일단 의무가 아니에요. 출석 체크 따로 안 하고요. 제가 그 학점 그 이밸류에이션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학점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두 가지에서만 평가할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는 제가 지금 월요일날 녹화하고 있는데 화요일날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날 오전 9시까지 제가 녹화를 끝내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유튜브 링크를 그때 인트로 영상처럼 Y색에 공지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이제 Normal Form 게임에 관한 건데요. 일단 제가 그 Normal Form 게임에 앞서서 게임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Preliminaries 몇 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Normal Form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 수업 교재도 역시 Y색에 공지될 거예요.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 PDF 파일이요. 자, 일단 게임 이론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게임 이론은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일단 플레이어들이요,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고요. 이 여러 명의 플레이어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이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strategically interdependent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전략적으로 상호 의존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보통 이제 그 클래식 티어리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잠시만요. 제가 만약에 노트 필기가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이것도 제 폰이 아닌데요. 어쨌든 제가 폰 하나 얻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미러링을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필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혹시나 필기할 게 있으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래식 티어리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컨슈머 티어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재화가 두 개가 있죠. 재화 1이 있고 재화 2가 있고 재화 1을 얼만큼 소비할 건지 재화 2를 얼만큼 소비할 건지요. 그러면은 이 소비자는 가격 P1 첫 번째 재화의 가격,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의 가격 P2, 그 다음에 자신의 인컴이요. 요 세 가지를 고려하고요. 고려해서 X1을 얼만큼 할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 X2를 과연 얼만큼 소비할 건지, 이 X1과 X2를 결정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결과를 얻죠. 유틸리티를 이만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다른 소비자는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 소비자가 X1을 얼만큼 선택하고 X2를 얼만큼 선택하고 이 의사결정에 따라서 유틸리티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게임 이론에서는요, 이런 경우는 이 클래식 티어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strategically interdependent가 아니고 independent한 거예요. 근데 interdependent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플레이어가 두 명이 있을 경우에는요, 이 지금 U sub 1이 나타내는 거는 첫 번째 플레이어의 이제 유틸리티거든요. 첫 번째 플레이어 유틸리티가 자신의 의사결정 A1에 영향을 받지만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에도 역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strategic interdependence가 얘기하는 거는 플레이어들의 아웃컴이요. 그 플레이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거기에 따라서도 역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example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많죠. 포커 게임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얼만큼 레이즈 할 거고 여기서 이제 콜을 할 거고 아니면 여기서 죽을 건지 이런 거 전부 다 제 그런 선택이 다른 사람의 페이오프에 영향을 주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전략 저의 페이오프에 영향을 주고요. 모든 스포츠 게임, 체스나 뭐 축구나 농구 모든 스포츠 게임도 전략에 서로 이렇게 전략적인 상호작용이 있죠. 그 다음에 저희 경제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경매,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partnership, 그 다음에 국제관계, trade, regulation, procurement, 그 다음에 뭐 선거 같은 경우도 대선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후보자가 어떻게 캠페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거 결과에 두 번째 후보자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후보자가 어떠한 캠페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후보자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의 그 선택이, 전략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페이오프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렇게 저희가 strategic interdependence가 있을 경우 저희가 이 상황이 게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 이론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거든요. Non-cooperative game theory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비협동 게임 이론이죠. 그래서 이 비협동 게임 이론에서는 각각의 individual decision making을 저희가 생각을 해요. 각각의 individual이 자신의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걸 이제 non-cooperative game theory라고 해요. 이와는 반대로 cooperative game theory라는 것도 있어요. 협동 게임 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만약에 플레이어가 이제 3명이 있을 경우에요. 첫 번째 플레이어, 두 번째 플레이어, 세 번째 플레이어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가 서로 간에 코올리션을 맺는 거예요. 하나로 집단을 결성해서 이 둘이 자신의 각각의 individual decision making 하는 게 아니고 collective decision making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하나의 의사결정을 해서 이 collective decision이 세 번째 플레이어의 페이오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레이어가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사람은 이제 지금 independently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이 세 번째 플레이어가 의사결정하는 게 이 집단에 역시 영향을 주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coalition이 가능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cooperative game theory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중요한 토픽이 뭐냐면은 어떠한 coalition이 발생할 거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게 이제 cooperative game theory거든요. 이거의 대표적인 example이 저희 marriage market이에요. 결혼 시장이요. 결혼 시장 생각해 보면은 남자 혼자서 또는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보통 남자랑 여자랑 서로 매칭이 돼야지만 페이오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코올리션한 인센티브가 있는 그런 게임을 보통 cooperative game theory, cooperative game이라고 하는데 이걸 연구하는 학문을 cooperative game theory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이 코र्스에서 다룰 거는요, 대부분 non-cooperative game theory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연세대학교에서는 매칭 이론 같은 경우 어떤 교수님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칭 이론이 이 cooperative game theory의 가장 대표적인 example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흥미있는 이론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 이 게임 이론 수업 시간에서는 거의 대부분 각각의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프레딕션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은 크게 이 non-cooperative game theory에서도 게임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정보가 complete한지 incomplete한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각각의 경기자들이 동시에 의사결정하는지 아니면은 순차적으로 의사결정하는지요. 여기에 따라서 총 네 가지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처음 나오는 게 static games with complete information 같은 경우에는 경기자들이 동시에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할 때 어떠한 게임이, 그 다음에 게임의 룰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static games고요. 그 다음에 information이 complete한 측면에서 지금 static games with complete information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펀더멘털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게임을 강의 한 3.5개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 게임을 일단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정보는 완벽한데요. 그래서 모든 경기자들이 게임 룰에 관해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첫 번째 플레이어가 먼저 의사결정하고 두 번째 플레이어가 두 번째 의사결정하고 세 번째 플레이어가 세 번째 이런 식으로요. 이런 걸 이제 Dynamic Games with Complete Inform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바둑이나 체스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둑 같은 경우 첫 번째 플레이어가 돌 하나 놔두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레이어가 그걸 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바둑 알을 하나 얻다 둘 건지 결정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게임이 진행되는 거예요. 한 명이 첫 번째 플레이어가 의사결정 한 번, 두 번째 플레이어가 그 다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Dynamic Games with Complete Information 이거를 두 번째 파트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파트는 이제 static games, dynamic games 이 폼은 똑같은데 이제 정보가 불안정한 경우예요. 그래가지고 룰에 대해서 incomplete information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static games with incomplete information의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auction이에요. 그래서 보통 경매자들이 이제 옥션에 참여한 다음에 얼만큼 비딩을 할 건지 결정할 때요. 제가 저의 그 물건에 대해서, 옥션으로 나와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저는 이 물건에 대해서 얼만큼 가치를 두는지를 알고 있지만 상대방은 얼만큼 가치 평가를 하는지 모르죠. 한마디로 인포메이션이 incomplete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동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비딩을 제가 상대방이 얼만큼 적어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딩을 참여하게 되는 거죠. 얼만큼 저는 비딩할 건지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옥션이 이 세 번째 클래스의 대표적인 example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클래스는 이제 information이 incomplete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regulation, procurement, contract 들어가 있는데요. regulation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은 정부가 예를 들어서 삼성 규제한다고 한번 생각해보면요. 삼성에 정확하게 생산 그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내부 그런 정보 같은 거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정부가 규제를 하면은 이제 삼성은 그 규제에 따라서 이제 생산 활동을 변경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의사결정이 발생하게 되죠. 컨트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먼저 인플로이한테 정확하게 인플로이의 어떤 탤런트를 모르고요. 계약을 먼저 제시를 하죠. 그러면은 그거를 인플로이는 받아본 다음에 이 오퍼를 accept 할 건지 reject 할 건지 결정하죠. 의사결정이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그 인플로이의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컨트랙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반대로 인플로이 입장에서도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죠. 제가 그 회사에 채용이 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 회사가 나한테 얼마만큼의 뭐 샐러리 같은 경우는 계약에 써져 있으니까 인포메이션이 컴플리트 하지만요. 그 회사에 제가 얼만큼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제가 얼만큼 커리어를 계속 빌드업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인포메이션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기본적으로 incomplete예요.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네 가지 클래스의 게임을 일단 다루기 전에 게임은 기본적으로 일단 미시경제학의 한 분야거든요. 근데 미시경제학은 individual choice problem인데요. 각각의 개인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인데요. 근데 게임에서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전에 지금 얘기했을 때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incomplete 하면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이 1번, 2번 클래스에서도 정보가 불확실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게임은 strategic interdependence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플레이어의 페이오프는 자신의 액션,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레이어의 액션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레이어의 페이오프는 첫 번째 플레이어의 액션,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레이어의 액션이요. 이렇게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보통 첫 번째 플레이어가 A1을 결정을 할 때요. 두 번째 플레이어가 뭘 선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모르죠. 이렇게 A2가 관찰되지 않았을 때요. 첫 번째 플레이어의 optimal behavior는요. 두 번째 플레이어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모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belief를 형성한 다음에 그 belief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플레이어가 1번으로 갈 것 같다. 1번 아니면 2번인데 1번으로 갈 것 같다. 그럼 저는 플랜 A가 더 좋은데 만약에 2번으로 갈 것 같다. 그럼 저는 플랜 B가 더 좋아요. 이렇게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 플랜 A냐 B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옵티멀 비헤이비어가 A냐 B냐요. 그래가지고 이 belief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번째 플레이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A1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A1을 결정할 때 uncertainty가 있다는 거죠. 정보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부분의 게임에서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게임 이론의 텍스트로 보면은요, 이 uncertainty 하에서 과연 어떻게 초이스를 하는지요. 그리고 그 초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프레딕션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디스커션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 미시경제학에서 다루는 거라서 짧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희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저희 미시경제학 처음에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떤 초이스 프로블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래가지고 디시전 메이커가 한 명 있고 그 set x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example 생각해 보면요. 저희 초이스 consumer theory 한번 생각해 볼까요? consumer theory 생각해 보면은 이런 그림 기억나죠? 그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 두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 그리고 P1, X1, P2, X2가 인컴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선택이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전체 셋 X예요. 선택 가능한 그 셋이요. 이 버짓 셋이라고 하죠, 보통요. 버짓 셋이요. 자, 요 X에서 이제 한 점을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떠한 점을 선택하느냐 이거는요 이 사람의 preference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x가 y보다 요 컬리 이니퀄리티로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 디시전 메이커가 적어도 x가 y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프레딕션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 선호에 관해서 의사결정자의 선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어썸션을 둬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선호가 컴플리트하다는 건데요. 컴플리트하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reference가 컴플리트하다는 거는요. 만약에 모든 x and y에 대해서요. set x에 있는 x에 y에 관해서 이 의사결정자는 can tell x가 y보다 더 좋은지 또는 y가 x보다 더 좋은지 또는 둘 다인지 만약에 이게 둘 다라는 거는 결국에 x랑 y가 서로 indifferent하다는 얘기죠. 무차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x가 y보다 더 좋은지 y가 x보다 더 좋은지 아니면은 x랑 y가 서로 indifferent한 건지 여기에 관해서 consistently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선호가 complete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transitive하다는 건데요. transitive하면 이걸 얘기하려면은 이제 저희가 세 개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x, y, z가 있어요. 선택 가능한 그 초이스가 세 개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디시전 메이커가 x를 y보다 더 좋아해요. 그리고 y를 z보다 더 좋아해요. 그러면은 x를 z보다 더 좋아하면요. 이게 성립하면은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게 성립하면은 그러면은 preference가 transitive하다고 얘기를 해요. transitive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assumption을 만족을 하잖아요. 선호가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preference가 rational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테크니컬 assumption이 필요한데요. 바로 continuous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테크니컬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그 게임 이론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마 미시경제학에서 아마 이런 얘기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lexicographic preference라는 거 뭐 이런 거 막 얘기 한번 들어봤어요. 뭐 그 뭐죠? 사전 뭐 저희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lexicographic preference 같은 경우에 이 preference가 continuous하지 않다. 뭐 이런 example을 한번 뭐 만약에 그 미시경제학 강사가 좀 더 어드밴스드한 토픽 다루면은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저희 그 게임 이론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가지 assumption을 둬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선호가 이 세 가지 assumption을 만족하면은요, utility function이 하나 존재해요. continuous한 utility function이 하나 존재해가지고 그 utility function이 decision maker의 선호를 정확하게 represent해요. 이 represent 하다는 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decision maker가 x를 y보다 더 좋아하면요. 그러면은 u of x는 이 utility function은 x에서 더 큰 값을 가져요. y에서보다. 그 다음에 u of x가 u of y보다 더 크면은요. 반대로 그러면은 이 decision maker는 x를 y보다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nequality가 정확하게 오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더가 정확하게 이렇게 preserve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요 u 펑션이 이 decision maker의 이 preference ranking을 정확하게 represent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증명은 솔직히 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부에서는 다루지 않고 대학원에서 다루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투이션은 되게 간단하죠. 이 continuous라는 거 왜 필요한지, 선호가 continuous하다는 거 왜 필요한지, 우리가 utility function u의 continuity를 우리가 갖게 하려면은 이 선호가 continuous하다는 거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function을 만들려면은요. function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든 도메인에 관해서 그 정확하게 값을 가져야 되죠. 잠시만요. 미러링이 갑자기 꺼졌네요. 이게 비대면 강의의 문제점이 이런 게 있죠. 갑자기 이렇게 뭔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러면은 되게 난감한데요. 근데 제가 지금 아직까지 노르웨이라서 지금 이렇게 미러링을 하고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은요. 아마 제가 한국 가면은 제가 지금 한국에 태블릿 PC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러링은 더 이상 안 돼요.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닫아버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꺼버리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represent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function 같은 경우는 왜 이제 complete 하다는 건 왜 필요하냐면은 저희가 function을 얘기할 때는 보통 도메인과 그게 필요하죠. 잠시만 이제 보네요. 도메인 이제 그 모든 도메인의 각각의 모든 그 엘리멘트에 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값을 나타내죠. 네. 그쵸? 그래가지고 이 complete하다는 게 필요한 거는 우리가 function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유는 그 실수에 관해서 real number에 관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real valued function이거든요. 근데 real valued function은 기본적으로 transitive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호도 역시 transitive하다는 게 필요해요. 자꾸 지금 말이 꼬이는데 갑자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요. 간단히 얘기하자면요. x가 y 지금 transitive하다는 게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근데 만약에 utility function u가 존재해서 이 선호를 정확하게 represent 하면은요. x가 y보다 더 좋다는 게 어느 거는 u of x가 u of y보다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y가 z보다 더 좋다는 거는 u of y가 u of z보다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실수예요. 그쵸? real valued function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실수에서는 이 transitivity가 당연히 만족하기 때문에 u of x가 u of y보다 크고 u of y보다 u of z보다 크면은 당연히 u of x가 u of z보다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u of preference ranking이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transitivity가 필요한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예요. 이건 좀 테크니컬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저희가 이 소비자 이론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utility function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utility function을 갖고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는 outcome이 정확하게 확실해요. 만약에 제가 첫 번째 재화 3개 소비하고 두 번째 재화 4개 소비한다고 하면은요. 3,4 소비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불확실성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결과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냐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러터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러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 example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coin toss gamble인데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참여하면은 동전 하나 던져요. 동전 하나 던져서 만약에 헤드가 나올 경우에는 10을 얻고 테일이 나올 경우에는 10만큼 잃어요.
참여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변화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참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거는 그 인디비주얼의 인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100만 장자면은 지금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여 안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인컴이 작을 경우에는 참여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니셜 인컴에도 영향을 받지만 리스크 애티튜드에도 영향을 받죠. 아무래도 좀 더 갬블을 좋아하는 사람, 한마디로 리스크를 좀 시킹하는 사람은 갬블에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고요. 좀 리스크를 싫어하는 사람,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은 참여 안 할 확률이 높죠. 근데 지금 여기 액션 N 같은 경우 보면은요, 참여를 그러니까 안 할 건지 할 건지, 요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뭘 더 좋아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액션 N 같은 경우에는 웰스에 전혀 변화가 없고요. 액션 P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액션 N 같은 경우는 결과가 확실하죠. 웰스에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액션 P 같은 경우에는 아웃컴이 uncertain해요. 변화가 있는데 10만큼 증가할 수도 있고 10만큼 감소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 엘리멘트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엘리멘트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모든 발생 가능한 아웃컴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웃컴 스페이스가 뭔지 저희가 일단 묘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하우스 갬블 같은 경우에는 발생 가능한 아웃컴이 참여를 안 하면은 웰스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단 0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참여할 경우에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니까요. 이렇게 총 발생 가능한 아웃컴이 3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멘트는 뭐냐면요. 로터리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요. 이 로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로터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의가 이 발생 가능한 이 아웃컴 스페이스에 대해서 하나의 확률 분포거든요. 근데 이 하나의 확률 분포가 결국에 하나의 액션과 정확하게 상응해요. 그래가지고 액션 P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걸 로터리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액션 P 같은 경우에는 아웃컴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equal probability로 발생하죠.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로요. 이거 지금 0, 2분의 1, 2분의 1. 지금 0은 지금 0의 확률로 발생하는 거죠. 한마디로 발생하지 않는 거죠.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요거 지금 하나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이죠. 왜냐면은 모든 게 다 양수고 더하면 1이니까요. 그래서 요 액션 P랑 요거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마찬가지로 액션 N 같은 경우는요. 액션 N 같은 경우는 요 아까 아웃컴 스페이스 0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아웃컴 스페이스가 있을 경우에요. 이거랑 정확히 일치하는 로터리 폼은 1, 0,0죠. 왜냐면은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컴이 변화가 없으니까요. 1의 확률로요. 그래가지고 이 액션과 이 로터리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리고 또는 로터리로 표시할 수도 있고 또 경제학에서 프로스펙트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스펙트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이 프로스펙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웃컴 스페이스랑 로터리를 서로 컴바인 해가지고 좀 더 간결한 폼으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액션 P 같은 경우는요. 0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웃컴 지워버리고요. 발생 가능한 아웃컴만, 그러니까 0 이상의 확률로 발생 가능한 아웃컴만 딱 적어놓고 거기다가 디스트리뷰션 적어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프로스펙트 폼으로 액션 N을 표시해보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발생 가능한 아웃컴이 0이죠. 이게 그리고 1의 확률로 발생하죠. 그래서 0, 세마이콜론 1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냥 노테이션이 이거냐 이런 거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로터리 폼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웃컴과 로터리 합쳐놓은 프로스펙트로 표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웃컴이 불확실할 경우에 뭘 더 좋아하는지요? 참여할 건지 참여하지 않을 건지 이거에 대한 랭킹은 뭐냐면 결국에 로터리에 대한 랭킹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액션 T에 대한 로터리는 이거죠. 근데 액션 N에 대한 로터리는 이거죠. 근데 어떠한 의사결정자는
액션, 참여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의사결정자는 요 로터리보다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아웃컴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그 액션에 대한 preference 랭킹이 결국 로터리에 대한 preference 랭킹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example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배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배팅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는 주사위를 던져요. 동전 대신에. 그래서 주사위의 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배팅 1에 참여할 건지 두 번째 배팅에 참여할 건지 결정하는데요. 첫 번째 배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사위가 1, 2, 3 나왔다? 그러면 50, 4, 5 나왔다? 100, 그 다음에 6 나왔다? 그러면 200이요. 두 번째 배팅 같은 경우에는 홀수 나왔다? 50, 짝수 나왔다? 100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발생 가능한 아웃컴은요. 지금 총 이 배팅에 참여함으로써요. 1번 배팅에 참여할 건지 2번 배팅에 참여할 건지 상관없이 발생 가능한 아웃컴은 지금 세 가지죠. 50만큼 인컴이 증가할 수 있고요. 또는 100만큼 증가할 수도 있고 또는 200만큼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배팅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 3 나오면은 50, 4, 5 나오면 100, 6 나오면 200. 그러니까 배팅 1을 우리가 로터리로 표시하면은 2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배팅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짝수 나오면은 100, 그러니까 2분의 1 확률로 100, 홀수 나오면 50, 그 다음에 200은 없는 거고요. 로터리를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죠. 요거를 L1, 요거를 L2, 로터리 2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트 1을 배트 2보다 만약에 더 좋아한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 로터리를 이 로터리보다 더 좋아한다. 반대로 배트 2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 로터리를 더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이렇게 동등한데요. 이퀴벌런트한데요. 이 로터리를 더 좋아하면은 배트 1을 더 좋아하는 거고요. 이 로터리를 더 좋아하면은 배트 2를 더 좋아하는 거고요. 이게 동등한데요. 이 동등한 관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정확하게 동등하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하나의 가정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consequentialism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outcome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outcome뿐만 아니고 그 outcome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신경을 쓰게 되면요, 더 이상 이 두 개는요, 동등하지가 않아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만약에 bet3가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bet3는 뭐냐면은 주사위 대신에 동전을 던져요. 그래서 동전을 던져가지고 헤드가 나오면은 50, 그 다음에 테일이 나오면은 1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아웃컴 스페이스가 50, 100, 200이었는데요. 이 bet3 로터리를 표시하면은 2분의 1, 2분의 1, 제로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bet2랑 bet2의 로터리 폼이랑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렇죠? L2랑 L3가 정확하게 같죠? 그러면은 로터리 폼이 같으니까 bet2랑 bet3가 서로 indifferent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L2랑 L3가 같기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건 지금 아웃컴이 정확히 같은 거니까 서로 이퀴벌런트한 건데요. 만약에 프로세스에 만약에 신경을 쓴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사위보다는 동전을 더 좋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전으로 하는 갬블을 어떤 사람은 주사위로 하는 갬블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프로세스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랭킹이 달라진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게임 이론에서 이 수업에서 그 대부분 학부 경제학 과목에서는 이 consequentialism의 기본으로 이제 이걸 가정으로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결국에 뭐가 발생하는지 그 아웃컴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웃컴에만 신경을 쓴다라고 만약 신경 쓴다 그러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로터리로 이렇게 랭킹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웃컴이 불확실할 때는요. 불확실할 때 로터리에 대한 랭킹이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이제 알았으면요. 그러면 이제 로터리 두 개를 놔두고서 어떠한 로터리가 더 좋은지 그걸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단 expected value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베팅 1이 베팅 2보다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베팅 1의 expected value가 더 크거든요. expected value라는 건 뭐냐면은 베팅 1 같은 경우에는 아까 50, 100, 200이 이제 발생 가능한 아웃컴이죠. 근데 각각의 아웃컴이 이런 확률로 발생해요.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그래서 이거 확률 곱해준 다음에 다 더하면은 이만큼 밸류로 갔거든요. 이걸 저희가 이제 베팅 1의 expected value 또는 베팅 1 또는 로터리 1의 expected value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값이 베팅 2의 expected value보다 더 크죠. 요 숫자가 지금 75보다 더 크거든요. 지금 91 얼마죠? 그러니까 더 크거든요. 그래서 베팅 1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세인트 피터스버그 패러독스라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지금 이 패러독스는 결국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코인을 계속 던져요. 언제까지 던지냐면은 처음에 헤드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던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딱 한 번 던졌는데 헤드 발생한다? 그럼 거기서 게임 끝나요. 게임 끝나고 나서 그 갬블에 참여한 사람은 첫 번째 플립에서 헤드가 발생했으니까 이만큼을 얻어요. 근데 첫 번째는 테일 발생했고 두 번째 헤드 발생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플립에서 발생했으니까 4만큼을 얻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생했다? 그러면은 8만큼을 얻고요. 그래서 처음에 헤드가 발생하면은 2만큼이요. 테일 헤드면은 4만큼이요. 테일 헤드면은 8만큼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게임이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요. 그럼 이거에 대한 expected value 하면 생각해보세요. 이 갬블에 대한 expected value요. 처음 동전 던졌을 때 바로 헤드가 나왔을 경우 2분의 1의 확률이죠. 2분의 1에다가 2 곱하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테일이고 그 다음에 헤드가 발생할 경우 2분의 1, 2분의 1 곱하면은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역시 4 곱해주면은 그 밸류는 1이죠. 그 다음에 테일 헤드는 8분의 1이요. 그래서 1이죠. 대강 패턴이 나오죠. 이거 전부 다 더해줘야죠. expected value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그럼 이거 계속 1에 대한 무한 시퀀스이기 때문에 expected value가 무한대죠. 그렇죠. 이 갬블에 대한 expected value는 무한대예요. 근데 과연 이 갬블에 참여하는데 얼마만큼 만약에 이제 비용이 든다고 하면요. 과연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과연 무한대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100만 달러, 1억 달러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그럴 용이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게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expected value는 무한한데요.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는데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절대 무한대는 큰 액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패러독스가 의미하는 거는 어떠한 베팅을 더 좋아하는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expected value만을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 베르놀리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유명한 철학자가 이 패러독스에 대해서 어떠한 솔루션을 제시했냐면요. 결국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이 상금에 대한 정확 그 액수가 아니고요. 그 상에 대해서 나오는 유틸리티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베팅 1이 베팅 2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expected value가 아니고 expected utility가 더 커야지 베팅 1이 더 좋다. 이렇게 다니엘 베르놀리가 제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expected utility는 뭐냐면요. 50을 2분의 1에다 곱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베팅 1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확률로 50이 발생하는데요. 요만큼의 상금이 발생하는데 상금을 곱하는 게 아니고 상금으로부터 나오는 utility를 곱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100의 3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하는데 100을 곱하는 게 아니고 U of 100을 곱하고요. 그래서 이걸 다 곱해서 더해준 게 이제 베팅 1의 expected utility죠.
그 다음에 betting 2의 expected utility는 50 또는 100이니까 50으로부터 나오는 utility 거기다가 2분의 1 곱해주고 그 다음에 100으로부터 나오는 utility 2분의 1 곱해주고요. 그래서 요게 왼쪽이 더 크면은 betting 1이 더 좋은 거예요. 결국 betting 1에서 나오는 expected utility가 betting 2에서 나오는 utility보다 더 클 때 그러면은 사람들이 betting 1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말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 다음 퀘스천은 뭐냐면은 과연 이러한 utility function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 유명한 expected utility theorem이에요. 그래서 그 게임 이론의 출발점을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존 내쉬가 이제 게임 이론을 처음에 처음에 이제 발견하고 처음에 연구를 시작한 사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게임 이론을 처음에 딱 먼저 정립한 사람은 이 폰 노이먼이라고요. 이 사람은 천재예요. 정말 엄청난 컨트리뷰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한번 그냥 구글 한번 검색해 보면은요. 존 폰 노이먼 이 사람은 헝가리안 그 다음에 아메리칸 그 수학자, physicist, computer scientist, engineer, and 그냥 말 그대로 polymath예요. 정말 그냥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컨트리뷰션이 진짜 다양하죠. 수학 쪽뿐만 아니고 physics나 그 다음에 economics나 게다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되게 공헌도가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 오스카 모르겐슈터는 이 사람은 경제학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스카 모르겐슈터는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바로 2차 세계대전 그때 한창 진행 중일 때 존 폰 노이먼이 이제 그때 미국으로 이제 그 이민을 갔었거든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래가지고 이 오스카 모르겐슈턴이 이때 당시에 프린스턴 교수였는데요. 프린스턴 대학 교수였는데 이 폰 노이먼은 프린스턴을 초빙을 했어요. 초빙을 해가지고 이러한 학문이 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혹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 2년, 3년 안에 나온 책이 바로 이 유명한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예요. 그래서 이 47년도에 출판된 이 책이 게임 이론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처음 나온 게임 이론에 관련된 처음의 연구 결과 그 다음에 교과서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과서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론이 바로 이 Expected Utility Theorem이에요. 언제 이 베르놀리가 얘기한 이 expected utility 이때는 hypothesis였죠. 정확하게 이런 utility function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으니까요. 근데 이 존 폰 노이먼과 오스카 모르겐슈턴이 이런 경우에 utility function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뭐냐면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이제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의사결정이니까 preference over outcomes가 아니고요. preference over lottery죠. 그래서 이 preference가 complete하고 transitive하고 그 다음에 continuous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independent 해야 돼요. 요거는 제가 더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시간상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되게 중요한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한데 우린 이거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아요 앞으로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 인디펜던스 엑스트림은 가장 당연히 요 4개 전부 다 아주 컨트로버셜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이게 과연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제기해요. 심지어 요 컴플리트하다는 거요. 그러니까 두 가지 대안을 딱 준 다음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X, Y면은 항상 컨시스턴트리하게 X가 더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심한 가정이에요. 이게 왜 심한 가정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유명한 이그샘플이 있거든요. 유명한 이그샘플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정말 난리죠. 전 세계가 난리인데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요. 지금 미국이 제일 심한데요. 미국 정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두 개를 한번 개발했다고 해보세요. 프로그램 A랑 프로그램 B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지 않으면은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 연말,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60만 명이 죽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60만 명이 죽어요. 근데 만약 프로그램 A를 하잖아요. 프로그램 A를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요. 프로그램 A를 하면은 40만을 살릴 수가 있어요. 40만을 살릴 수가 있어요. 확실히요. 40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B를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1의 확률로 전부 다 살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3분의 2의 확률로 한 명도 못 살려요. 한 명도 못 살려요. 이럴 경우에 프로그램 A랑 프로그램 B를 만약 저희가 어느 프로그램이 더 좋은 건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 A를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프로그램 A를요. 왜냐? 프로그램 A가 기본적으로 40만은 확실히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근데 이거를 좀 더 그냥 다르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만약에 프로그램 A는요, A'은요, 프로그램 A'을 하면은, 확실히, 그러니까는 40만을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만 명이 죽어요. 무조건요. 20만 명이 죽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B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죽거나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죽거나, 그러니까 3분의 2의 확률로 전부 다 죽는 거죠. 그 다음에 3분의 1의 확률로 죄송해요. 3분의 1의 확률로 한 명도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전에는 살릴 수 있는 인원으로 저희가 표시를 했죠. A를 하면은 60만 중에 40만을 살릴 수가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살리거나 아니면은 한 명도 못 살리거나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표시해서 그 살릴 수 있는 인원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발생 가능한 그 캐주얼티로 만약에 저희가 표시하면요. 얼만큼 사상자가 발생할 건지 표시하면은 A'은 2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B'은 3분의 2의 확률로 60만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3분의 1의 확률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뭘 선택하는지 이 실험 경제학을 통해서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A' 대신 B'을 선택을 해요. 근데 요 A나 A'이나 B나 B'이나 서로 똑같죠? 그렇죠? 결국에 그 캐주얼티로 얘기하면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사상자로 표시했을 때 사람들이 컨시스턴트리하게 프로그램 A가 좋다 아니면은 A'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플리트하다는 가정도 되게 그 사람들한테 논란이 많은 그런 가정이에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요. 당연히 이 트랜지티비티도 마찬가지고 컨티뉴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음에 나오는 이론이 있거든요. Expected Utility Theorem 다음에 나오는 Prospect Theory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더 얘기하다가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 네 가지 가정을 만족을 하면은 그러면은 utility function 아까 전처럼 utility function u가 존재해서요. 그래서 만약에 로터리 2가 더 좋다 그러면은 로터리 2에서 발생하는 expected utility가 더 커요. 반대로 로터리 2에서 발생하는 expected utility가 더 크면은 의사결정자가 로터리 2를 로터리 1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얘기한 그 representation theorem과 똑같아요. 대신에 이 uncertainty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의 가정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independence라는 가정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utility function u를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걸 증명한 이 von Neumann Morgenstern의 이니셜을 따라서 VNM 또는 그냥 von Neumann Morgenstern function 아니면은 이 utility function을 처음 제안한 베르놀리 function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까 representation theorem과 비교해 봤을 때 이 von Neumann Morgenstern function은 ordinal property를 갖지 않거든요. 아,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저희 수업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미시경제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막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컵 더글라스 유틸리티 펑션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요. u of x1, x2가 x1 to the alpha, x2 to the power 1 minus alpha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그럼 저희가 여기다가 그냥 로그를 씌워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로그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alpha log of x1 1 minus alpha log of x2요. 이렇게 바꿔도 이 utility function과 이 utility function은 정확하게 동일한 preference를 represent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왜냐면 로그가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를 앞에 이렇게 transformation 시켜도 utility function은 동일한 preference를 represent 한다는 게 ordinal property예요. 근데 이 utility, 여기 지금 expected utility theorem에서 나오는 이 u function은요, 이러한 ordinal property를 갖고 있진 않아요. 이거에 대한 intuition은 되게 간단한데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u of x가 x였어요. 리니어하죠? 리니어하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decision maker는 risk neutral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로그를 씌워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concave하죠, 펑션이요. 왜냐면 로그 펑션은 이렇게 concave하게 이렇게 증가하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갑자기 risk attitude가 바뀌어버리죠. averse하는 형식으로요. 자, 이거 다 가려버렸네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제가 가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컵 더글라스일 때는 그러니까 그 certainty에서 저희 utility function은 이렇게 로그를 씌워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expected utility theorem에 나오는 이 u function은 이렇게 로그로 transform이 안 돼요. 이러면은 왜냐면 attitude가 바뀌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해서 attitude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를 씌울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증가하는 함수, 이렇게 로그 펑션 이런 거 안 돼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ordinal property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가 결국 게임 이론에 어떻게 응용되는지 이걸 얘기해 보면요. 지금 여기 2플레이어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에 대해서 저희 이제 좀 이따 두 번째 파트에서 아니면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요. 지금 플레이어 1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UCD 세 가지 중에 하나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2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 LMR이요. 그 다음에 8이 얘기하는 거는 플레이어 1이 U를 선택하고 플레이어 2가 L을 선택했을 때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예요. 1이 얘기하는 거는 플레이어 2의 같은 상황에서 플레이어 2의 페이오프요. 이제 그래서 각각의 첫 번째 숫자는 전부 다 각각의 셀에서요. 첫 번째 숫자는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 두 번째 숫자는 플레이어 2의 이제 페이오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플레이어 1이 플레이어 2가 이렇게 행동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belief가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읽냐면은 이거 좀 이따가 다시 또 한번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지금 플레이어 2는 L 또는 M 또는 R인데요. 플레이어 1이 플레이어 2가 어떻게 행동할 거라고 믿고 있냐면은 L을 선택할 가능성 2분의 1이요. 그 다음에 M을 선택할 가능성 2분의 1. 하지만 R은 절대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과연 플레이어 1이 U나 D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만약 플레이어 1이
expected utility theorem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플레이어 1의 그 로터리에 대한 프레퍼런스가 네 가지 그 조건을 만족해서 expected 그 펀라이먼 모르겐슈타인 유틸리티 펑션이 존재한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뭘 선택할, U랑 D 중에 뭘 선택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expected utility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액션 U를 선택했을 때 expected utility 한번 계산해 보면요. 지금 theta1이라는 빌리프하에서는 player 2가요. 첫 번째 전략 L을 선택할 가능성이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 M을 선택할 가능성 2분의 1이고요. 마지막으로 R을 선택할 가능성 역시 2분의 1이 아니고 이건 0이죠. 이건 제로죠. 죄송해요. 지금 여기가 새벽 4시 40분이거든요.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보면은요. 첫 번째 요거 보면은요. 첫 번째 플레이어가 U 선택하고 두 번째 플레이어가 L 선택했을 때 첫 번째 플레이어의 페이오프는 지금 8이죠. 8 나와 있죠. 8이죠. 요거 8이고 그 다음에 U, M에서 첫 번째 플레이어의 페이오프는 제로죠. 이거 제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볼 필요 없죠. 왜냐면 0을 곱했으니까요. 이거 제로죠. 그래가지고 expected utility는 지금 4죠. 그래서 이게 expected utility 또는 expected payoff야. U를 선택했을 때 이러한 theta 1이라는 빌리프를 가졌을 때 U를 선택했을 때 플레이어 1이 가지는 그 expected utility요. 똑같이 그 D를 선택했을 때요. D를 선택했을 때 expected utility 구해보면요. D, L 2분의 1. 그 다음에 D, M 2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 R 제로죠. 여기다 0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D와 L을 선택했을 때 플레이어 1은 D를 선택하고 플레이어 2는 L을 선택했을 때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는 5죠. 제가 이거 또 가려버렸네요. 이게 정말 문제가 좀 많은데 어쨌든 내일부터는 좀 더 좋아질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이 미러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자 요거 보면은 이거에 대한 페이오프는 지금 D, M이랑 5죠. 그 다음에 D, M 같은 경우 이때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는 2죠. 그 다음에 마지막 생각할 필요 없고요. 왜냐? 0 곱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5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3.5요. 그래서 expected utility가 D로부터 나오는 expected utility가 U로부터 나오는 expected utility보다 더 작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U를 더 좋아할 거라는 거. D보다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잠깐만 하나 더 있네요. 슬라이드 하나 더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 expected utility theorem까지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게 이제 Bayesian rational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의사결정자는 Bayesian rational하다는 걸 이제 가정하고 들어가는데요. 이 Bayesian rational하다는 거는 크게 세 가지 가정에 의존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아까 저희가 얘기한 그 expected utility theorem에 근거한 그거예요. 의사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expected utility 또는 expected payoff를 생각해서 expected payoff를 어떠한 액션이 가장 극대화시키는지 그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외에 두 가지를 더 가정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모든 payoff relevant한 이벤트에 관해서 probability를 묘사하는 belief를 갖는다는 거죠. 자, 아까 example 들어가 보면은 첫 번째 플레이어의 payoff는 두 번째 플레이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페이오프가 달라지죠. 게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첫 번째 플레이어는 두 번째 플레이어가 어떻게 이게 왜냐면 페이오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belief를 가져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belief 하에서 payoff를, expected payoff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action을 choose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은 뭐냐면은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들어왔을 때요. 이거는 지금 스태틱 게임에서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스태틱 게임에서는 동시에 한 번 의사결정하고 끝나기 때문에요. 근데 다이내믹 게임즈에서는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도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순차적으로 의사결정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오늘 결정하고 끝 이게 아니니까요. 그럴 때는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들어올 때마다 의사결정자는 이 베이즈 룰에 따라서 이렇게 자신의 이 초기에 가졌던 이 빌리프를 업데이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즈 룰과 이런 거는 다이내믹 게임즈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과정이요. expected utility theorem에 만족한다는 과정, 그게 두 번째 과정. 첫 번째는 페이오프에 관련된 모든 이벤트에 관해서 초기에 빌리프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보통 prior belief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updated된 belief를 posterior belief라고 해요. 사후 belief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전 belief요. 그래가지고 게임 theory에서 되게 이건 스탠다드 assumption인데 모든 decision maker가 기본적으로 Bayesian ration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비디오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생각보다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 첫 번째 비디오는 여기서 스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가장 게임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게임 이론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왜냐면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대방이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불확실성에 대한 소스는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불확실성 하에서 어떻게 의사결정할 건지 그게 이제 저희 게임 이론의 주제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시경제학에 대해서 다룬 그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비디오에서는 두 번째 프리리미너리에 관해서 잠깐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노멀 프론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